실질적 평등,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 차별을 합니다. 경기도가 공공부문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서울, 부산시장 공천에 대한 입장.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재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유고를 계기로 중대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를 이유로 국민과 언론의 공천에 관심과 논의가 컸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권자의 권한 위임을 기초로 하는 대의민주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을 위임받는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라고 생각하며 길지 않은 정치의 인생에서 언제나 신뢰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95% 공약 이행률 역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400만에 육박하는 경기도민 상대의 도정에서도 큰 문제부터 사소한 문제까지 신뢰를 잃지 않고 행정과 도정의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가행정이나 중앙정치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 더구나 집권여당이 당규로 명시하여 한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입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저 역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현실 속 정치인입니다. 좌파나 우파, 보수나 진보의 이념에 갇힌 원리주의자가 아닌 철저한 실용주의자이고 또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규를 통한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약속 파기가 불가피하다면 형식적 원칙에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공당의 대국민 약속이자 자기 약속인 무공천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합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석고대죄 수준의 대국민 사과와 당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무공천 논의는 당연히 서울시장의 중대한 잘못을 전제하는 것이고 잘못이 없다면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논의는 사실이라면을 전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 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릅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의견이 있지만 이를 주장하고 관찰하려고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의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원 의견 수렴을 통해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투표에 참여할 뿐입니다. 공인으로서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현안에 대해 생방송에서 예정되지 않은 내심의 의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취할 태도는 답변 회피, 거짓말, 사실대로 답변 3가지입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답변 회피는 정치 기술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시 대국민 기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이상에 대한 발언만 떼어 제 실제 의사와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청산되어 마땅한 적폐 세력의 어부지리를 허용함으로써 서울시정을 후퇴시키고 적폐기환 허용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설명드리고 사죄하며 당원의 총의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국민도 민주당의 약속 위반을 질책할 수 있지만 대국민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밥 먹듯이 하던 분들의 비난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뉴스입니다.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가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 서비스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 3곳이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향후 서비스 확대가 원활하도록 당초 1개에서 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달 경기도 내 31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경기도 내 전 지역 서비스 운영에 앞서 초기 공공배달앱의 호의, 결제 등 사용자 경험을 테스트하고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 높은 공공배달앱을 선보이기 위함이다. 시범지역에는 총 6개 지자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원한 시군은 각 지자체별 공공배달앱 지원 정책과 인구 특성을 고려해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에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크게 지역화 피해, 가맹점 모집, 홍보 등의 활용 전략을 내세웠으며 특히 공공배달앱 내 지역화폐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제시됐다. 선정된 시범지역은 8월 초 컨소시엄 사업자 등 성공적인 공공배달앱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로써 컨소시엄 구성과 시범지역 선정을 모두 마친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오는 10월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범지역에 지원해 주신 지자체에 감사를 표한다라며 시범지역 내 안정적 서비스 운영 경험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공배달앱이 경기도 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상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이끌어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어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시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장년 종합지원 정책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장년 전담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 확대로 3,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관계 완화를 위한 마음 돌봄 지원 등으로 60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도 강화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2019년 기준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경기도 중장년 인구는 306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기존에 일하는 세대로 인식돼 생애 주기별 복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 도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욕구에 맞는 종합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지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득 중심의 경제 일자리와 사회가치 실현의 일자리로 구분해 연령대별 수요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설치할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중장년의 전담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해 운영한다. 경력 쌓기, 직업훈련 취, 창업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발굴, 기업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형 사회 일자리를 확대 추진해 3,6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 성장 지원단을 모집해 유아와 아동에게는 입원 아동 돌봄과 등 하원 돌봄 지원, 청소년에게는 교육 지원, 청년에게는 토론 면접 기술 및 직장 적응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수료생이 취약계층 대상으로 도배, 타일 같은 생활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움 사회공헌단과 중장년의 경력과 수요에 맞게 사회 일자리를 매칭하는 경력 맞춤형 사회공헌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중장년의 평생교육도 지원한다. 도는 일자리 연계 전문 직업교육과 생활기술교육, 자아실현형 일반 소양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도내 대학을 경기도 중장년 안코리 대학으로 지정해 고품질의 다양한 전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셋째, 중장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와 마음 돌봄, 여가활동 지원 등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활동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장년에게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해 영양, 건강, 운동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퇴직 후 가족, 사회관계 속에서 중장년층이 겪는 갈등과 우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중장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용 복합 공간을 유형별, 지역별로 조성할 방침이다. 창업과 연계한 복합 공간인 중장년 놀이터는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부담을 줄여준다. 또 이곳을 교육, 운동,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콘셉트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중장년 앙코르 대학은 교육과정 제공 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하는 세대 융합 프로그램, 대학 특성화 사업, 소모임 활동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활동 거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병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열심히 인생 1막을 살아왔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는 중장년을 위해 나침반의 역할을 해드리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 2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정책으로 경기도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 대표 도시숲 물향기수목원 뉴스입니다. 오산시 도심 속에 위치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물향기수목원 내외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수목원을 통과하는 초미세먼지 양의 조사를 시작했다. 4월에서 7월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물향기수목원 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개월간 평균 47.5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로 환경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기준 36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수목원 내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2.8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에 불과했다. 외부 측정 지점과 내부 측정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500m 정도였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절반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기가 서풍인 날을 기준으로 물향기수목원 외부라도 동쪽 지점이 서쪽보다 46%가량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다. 실제로 서풍이 불었던 6월 26일 수목원 서쪽 지점의 초미세먼지는 37.5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이었지만 동쪽 지점은 20.2 마이크로미터 제곱미터로 측정됐다. 이는 초미세먼지가 물향기수목원을 통과하면서 복잡한 구조의 나무와 나뭇잎에 의해 차단, 흡착된 농도가 감소한 것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물향기수목원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수치를 조사, 분석, 도시숲의 공기정화 능력과 풍량과 미세먼지 양의 상관관계, 이산화탄소 변화량 등을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신광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도시숲과 산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들을 위한 산림복지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나무와 숲을 잘 보존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오산시 수청동에 개원한 이래 연간 35만 명이 찾고 있는 물향기수목원은 수령이 40년 이상 된 나무와 희귀식물 등 1900여 종이 전시돼 있는 경기도 대표 수목원이다. 특히 주변의 상가, 주거시설, 지하철 등이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숲의 중요성을 연구하기 적합한 곳으로 오산 지역 도민들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도시숲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